일방적으로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쪽으로 줄 게 없잖아요. 둘이는 이제 이렇게 같아지는 거죠. 예니님, 인간관계 하면서 혹시 힘들거나 상처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많죠. 저도 인간관계 하면서 물론 친구관계도 그렇고 연인관계도 그렇고 특히 직장,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인간관계를 할 때 어떤 법칙 같은 게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무슨 법칙이죠? 예니님은 보통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만나세요? 똑똑하고 저보다 돈도 잘 벌고 제가 못한 거는 상대방이 되게 잘하는 것, 그런 사람은 주로 만나고 싶어요. 그죠? 기본적으로 인간이 자기보다 훨씬 더 잘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더라고요. 경제력이나 지식 혹은 뭐 긍정적인 성격, 그러니까 보고 저 사람 매력적이다, 이런 식으로 보통 다른 사람한테 비춰질 수 있는 거더라고요. 저 매력 있는 거는 그냥 거의 외적으로 더 많이 매력 느꼈다고 그런 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외적으로도 많이 매력을 느낄 수 있지만 모르는 거를 가르쳐 줄 때 매력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런 지식 같은 경우나 아니면 어떤 긍정적인 성격 같은 경우도 다른 사람한테는 매력적으로 비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이긴 하더라고요. 우리 왜 본능적으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옆에 두고 친해지고 싶어 할까요? 생존 욕구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옆에 둠으로써 내가 득될 게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한테 배울 점이 많아서 그 사람이랑 같이 다니면은 저도 돈 좀 더 많이 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하죠. 네. 네. 돈을 더 많이 벌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경험을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사람 옆에 있음으로써 내가 원하는 분야에 대한 지식을, 정보를 더 빨리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법칙은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그냥 이게 저는 제 경험에서 알게 됐는데,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옆 부서 이제 부장님께서 계속 놀러 오셨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집 회사 이렇게 반복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그때 지금보다 훨씬 에너지가 좀 많기도 했고 밖으로 많이 막 배우러 다녔어요. 그때 서울에 근처에 살다 보니까 재테크 강의나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었는데 네. 계속 배우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옆 부서 부장님 놀러 오실 때마다 그런 얘기를 계속 전해드렸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저는 계속 힘이 빠지는데 그 부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 새로운 정보를 알고 가는 거잖아요. 동기부여가 돼서 이제 의욕이 계속 넘쳐서 가는 거예요. 내가 바깥에서 배워온 지식 같은 것들이 이게 다른 사람한테 전달되면 그 사람한테 에너지를 전해주는 게 그런 형태로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에너지는 좀 빠지지 않아요? 저는 에너지가 빠지죠. 그쵸? 대신, 피곤하고. 그죠. 부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가 생겨서 가더라고요. 전 계속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부장님한테. 그러면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자기보다 적은 사람은 계속 이렇게 어울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 둘의 차이가 꽤 난다면 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의 에너지가 가진 것이 적은 사람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죠. 일방적으로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쪽으로 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점차 장기적으로 이제 어울리게 된다면 둘이는 이제 이렇게 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능력이 더 많은 사람이면은 네. 에너지가 상대방한테 흘러가면 저도 이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우리가 옛날에는 다 같이 어울렸잖아요, 동네 친구들. 그 중에 특출나게 성공한 친구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랑은 연락 자주 하세요? 처음에 같은 반이니까 같이 놀게 되는데 그죠. 저 성적이 좀 안 좋은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제가 같이 놀고 싶어도 상대방이 좀 거부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죠? 약간 좀 피하고 싶은 느낌? 맞아요. 학창 시절에도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애들끼리 모여다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좀 정이 없고 좀 야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법칙이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면 잘된 친구들은, 잘된 사람은, 학창 시절은 공부 잘하는 사람, 지금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얻을 게 있는 사람을 찾아서 떠나는 형태로 보통 되더라고요. 그럼 가진 것 스스로가 매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은 이제 매력이 많다는 거잖아요. 주변 사람의 이목을 끈다는 거예요. 네. 연예인들 같은 경우 외모가 뛰어나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러면 주변 사람, 가만히 있어도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이제 계속 와요. 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보고만 있어도 좋잖아요. 매력이 없다면, 자기보다 매력이 있는 사람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겠죠. 자기가 매력 없다, 가진 거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그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하죠. 매력이 없으면 매력을 키워야죠.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죠? 자기가 무슨 매력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맞아요. 일단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나는 매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까 예님 말대로 네. 조금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매력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죠? 어떻게 발견하는지 네. 그 방법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맞아요. 그것 같은 경우는 친구들한테 먼저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내가 어떤 내 장점이 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죠. 친구가 얘기해준 거 진짜 믿을만해요? 처음에는 내가 그런 능력이 있나? 이렇게 의심을 했는데 친구가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 야 그래도 너는 정보 같은 거 좀 빨리 받아들이고 이런 걸 잘 딴 사람한테 얘기를 잘 해주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제가 안 믿었어요. 내가? 친구가 그렇다는데 그럼 내가 그렇게 믿어도 내가 손해볼 게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자꾸 바꿔 나가는 노력을 했어요. 나중엔 그게 내 장점이라고 내가 그냥 인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친구한테도 비슷한 질문을 물어봤거든요. 친구도 얘니는 진짜 자기 생각이 좀 강한 사람이다.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고 잘 파악하는 편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줬는데 저는 항상 제가요? 제가 그랬나? 저도 그랬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잘 안 믿고 근데 나중에 그렇게 살다 보면은 친구가 얘기해주는 거는 맞는 것 같아.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더라도 친구가 그렇게 얘기해주고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믿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 방법을 좀 더 추천해 드리면 혼자 그냥 조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혼자 있는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년 넘게 사셨잖아요. 네. 저도 이제 저도 오래 살았는데 살면서 우리가 칭찬받거나 그런 상황이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자신감이 있었거나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만 지금 내가 조금 상황이 힘들고 이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상기시킬 여유가 없을 뿐이지 네. 분명히 이제 내가 자신감이 있었던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살면서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생각을 해보면서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이런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네. 그런 말을 잘 안 믿었어요. 예. 왜냐면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그런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돈이라도 좀 더 벌던가 그런 생각이 많았는데 근데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 보면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맞아요. 돈을 많이 벌려고 이제 재테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또 같이 공부하는 분야가 자기 개발을 꼭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요? 자기 개발은 자기 스스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재테크를 한다는 것은 돈을 더 버는 이제 이런 과정들에 있다 보면 사실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계속 마주하게 되잖아요. 왜냐면 투자나 이런 걸 더 많이 하다 보면 내가 이걸 넣어서 될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주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조언을 해주면은 또 다른 길 생긴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돈을 많이 벌려고 해도 자기 어떤 내적인 성장이 좀 많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돈을 쓸어 담을 만한 이제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릇이 커져야 된다고?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자기 혼자 있을 때 시간을 다 활용을 잘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주말이라도 조금 이제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내 목표랑 거기에 방향을 제대로 맞춰서 가고 있나 이런 것들을 조금 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이드님은 지금 이런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있어요? 저는 많이 가지고 있죠. 혼자 있는 시간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 일을 하고 있는 단계라서 사실은 많이 불안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에 많이 갇혀 살거든요. 근데 그 불안에 계속 갇히게 되면 사람이 좁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꾸 벗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때 혼자 있는 시간에 힘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혼자 있으면서 이제 진짜 혼자서 멍 때린 게 아니라 뭐 책도 보기도 하고 그냥 이제 걸으면서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책을 한 권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건데 그 일본 작가가 쓴 책이에요. 일본 작가 사이토 타카시라는 일본 작가가 쓴 책인데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 써있는 책인데 근데 진짜 좋아요. 읽고 나면 혼자 있는 시간을 되게 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